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 이제 외신들까지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해서 논란이 한껏 증폭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3일이었죠. 2,200달러짜리 명품백이 한국 여당을 뒤흔들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로이터 통신은 명품백 스캔들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 여당이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영상 속 장면을 기술하기도 했고요. 또 로이터는 한 정치평론가 말을 인용해서 정치적인 폭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 대만 언론이 보도한 적이 있는데 주요 외신들이 다루면서 파장이 그때와는 좀 다른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일파만파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외신까지 이렇게 기사를 쓴다는 거는 참 뭐 창피한 일이죠. 이게 망신살이 뻗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이 외신들이 직접 현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특파원들이 아마 이제 기사를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굉장히 희한한 일, 희소성이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이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의 정치 어떤 지형을 흔들고 있다 정도까지로 확산되면 이제 외신들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명품백 논란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고 특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를 거의 뭐 지금 그 함몰시킬 정도로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다 정치권이 지금 집중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죠. 네.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때도 이제 뭐 학력 위조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연루 의혹도 있었고 이건 지금 특검법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지난번에는 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명품백까지 더해지면 사실은 이거는 일련의 논란이 이제는 김건희, 그러니까 영부인 리스크로 확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은 김건희를 악마화하고자 하는 또 그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야당 민주당의 전략이 일정 정도 먹혀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간의 여러 가지 행실 그리고 이력과 경력 이런 걸 통해서 과연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자질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김건희 여사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 존재함으로써 김건희 여사를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계속 이어왔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그러면 조금 더 엄격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가급적 수사를 해왔던 검사의 입장이 아니라 그저 남편의 입장에서 관대함을 보여왔던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또 아마 할 겁니다. 그럼 결국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지금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통령의 인식과 민심의 이 격차 이거를 좀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여당에서 몰카 공작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리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못마땅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몰카 공작이면 명품백을 받아도 죄가 안 되거나 사과할 일이 아니고 금부치를 받아도 혹은 돈다발을 받아도 그런 문제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좀 여당도 대응 논리를 좀 새롭게 혹은 조금 더 민심에 가깝게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사신문 기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자,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격이나 외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뭐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하는 면은 뭐 어떤 누가 얘기해도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미칠 향후 여파죠. 당장 단기적으로는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이번에 이제 단순하게 명품백 스캔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시도가 실패하는 걸로 끝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레임덕,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에 만약에 패배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이런 만약에 모양새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될 것이고, 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되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다음 정권 가면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불안감들을 주변국에게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확연하게 이제 한미일 공조였단 말이죠.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쳐왔었는데 이 기조를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는 이어갈 수 없거나 또는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중국이나 북한,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이것이 이제 앞으로 힘을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다음 트럼프 정부 지금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때까지 더 강한 강경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위기 심화를 주변국들이 이것이 외교에 미칠 여파에 대한 소위 말해서 주파나를 튕기는 이런 고민들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윤석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또 한 번 구멍이 뚫렸다. 이게 뭐 한두 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해병대 뭐 수사 사건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 위기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또 공격적인 그런 어떤 해법보다는 항상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대응만 해왔거든요. 지금 이러다 보니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그렇고, 참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임기 동안에 우리의 어떤 외교 역량 이 부분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죠.